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불법 상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참여해 보기 전에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장 막판에 개인의 매수세 속에서 빨간불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17% 상승을 하면서 2,700선까지 올라와주면서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73% 상승하면서 934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네,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늘 상승세에 매수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4,234억 원 물량 담아냈고 기관은 98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4,588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네요.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개인과 외국인 매도 보인 가운데 기관 홀로 매수세 견인했습니다. 566억 원 물량 담아드렸고요. 개인과 외국인 200억 원대의 매도 물량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불금의 남자 레오님과 오늘 2시간 함께할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레오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근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인물이 더 헌해지셨어요. 아, 더 이뻐졌습니다, 앵커님.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네. 5만 원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잠깐 좀 이야기를 네. 해볼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주 시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테마적으로는 쌍용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되게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쌍방울부터 시작해가지고 SN그룹의 난선알미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KG그룹까지 해가지고 쌍용차 인수만 하겠다 하면은 점상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만 노리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한 번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심하신 분들한테는 단타 놀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고편으로 좀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줄평 코너에서 조금 더 본격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인사 나누면서 쌍용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쌍용차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많이 좀 집중된 오늘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쌍용차 너무 많이 갔다. 인수만 한다고 하면은 그 관련 회사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주식이다. 어려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번 물리면은 크게 물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물렸을 때 그 심리적 불안감이 극도로 다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짧게만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과연 어떤 회사가 갈까? 음, 쌍방울일까 아니면 SM일까? SM그룹일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KG그룹일까? 네.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KG그룹이 되지 않을까. KG그룹이 생각보다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KG그룹 쪽에서 아마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KG 관련 종목을 사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상 매각한다고 하면 재료소멸로 또한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쌍방울 그룹이 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라는 네, 맞습니다. 소식이 오늘 있었어요. 네. 다시금 또 주가가 널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인수 의향서는 쉽습니다.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 다 내는 게 어려운 거지. 네. 막상 인수 의향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 내는 것뿐이에요. 우리 하고 싶다. 그 한마디에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쌍방울 관련주들이 대체로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물리면 고생한다. 그나마 KG 관련 회사들은 재무제표나 어느 정도 그룹은 탄탄하다라는 거. 그런 거 명심하시고 아마 단타를 하셔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지 말자 인수 의향서일 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쌍방울은 아닌 것 해주셨습니다. 같아요. 쌍방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스타항공 네, 또 맞습니다. 인수 설도 있었고요. 쌍방울은 아니다라고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KG 그룹주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인수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KG 그룹주 오늘은 좀 조정이 되는 이 기업들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안 끌고 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는 국내 지수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워낙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가지고 지표 발표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라 가지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장세에 있을 때는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큽니다. 그때 아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월요일까지는 아마 이 인수 관련해 가지고 회사들이 약간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노리는 부분은 화요일, 목요일 이때쯤에 한번 단타로 심심하면 들어갈까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상승했으면은 그냥 패스한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임할 거고요.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기에 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는 월요일까지는 좀 조정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화요일부터 전문가님 심심하신 분들은 단타식으로 좀 해보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개인분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9시까지 방송을 해주십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방송 보시고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지수 그래도 좀 보합 등락을 하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모습인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시장에 앞서 한 주간 이번 주 네. 이슈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FOMC 회의록 결과가 발표됐어요. 4월 6일 날.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급격하게 시장성이 좀 안 좋게 됐다. 왜? 바로 금리 인상이 50bp로 5월 달에 이루어질 거고 긴축 우려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성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안 좋았다. 월요일 화요일만 좋았지 나머지는 진짜 안 좋았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왔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잠깐 올리는 모습. 장 초반까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또 어김없이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지수가 떨어져요. 무슨 일이죠? 꼭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날 네. 꼭 그날 대외적인 악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많이 피해를 본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1등을 했다는 모습은 이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사람들 장이 안 좋으면 생각하는 거 그겁니다. 아, 실적 좋은 거 찾자. 실적 좋은 거. 그렇게 찾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에코프로비엠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또한 이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재예요. 그렇죠.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고 무상증자 그냥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는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하는 노력이 보이는구나. 얼마 전에 그 화재 발생 이후로 네. 많은 주주분들의 실망감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유상증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까지 끼워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주주들한테 베푸는 마음 이거는 호재다. 그래가지고 약간 주주들이 이제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네. 심리로 이런 수급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같이 호재거리가 맞습니다. 나왔죠. 네. 공장을 더 짓겠다라는 네.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돋보다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는 좀 2차 전지의 강세 흐름 속에서 정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하고 오늘도 상승폭이 거의 뭐 10%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 속에서 좀 지수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실적 시즌이라서 네. 워낙에 실적에 대한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네. 시장 다음 상황? 주 이슈도 네.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슈도 네. 살펴볼까요? 다음 주 이슈는 네. 다음 주에는 뉴욕 오토쇼가 열립니다. 오토쇼가 열리면 새로운 자동차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전시를 하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 관련 섹터를 제가 좀 이따 주시광 필사기 시간에 준비해놨고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4월 14일 날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분위기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금융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약간의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북한 김일성 생일이 110주년입니다.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명절. 네. 근데 꼭 그렇죠. 힘 가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 이것도 좀 이따 주시간 필사기 시간에 갖고 왔으니까요. 네. 마지막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히려 명절이라서 미사일을 쌀 수 있다라는 말은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요. 저 북한의 중요한 명절이기도 한 모습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 가능한 방법이 QR코드를 찍어주시는 방법이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전문가님의 필살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주시광 필살기에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수익률 할까요? 네, 이번 시간 주시광 필살기 코너인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4월 한 달도 수익을 짱짱하게 내주셨습니다. 얼만큼 또 수익을 내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한신기계입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주.
네, 한신기계로 상승 참, 와, 한신기계 정말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 거의 제2곡선으로 네, 상승을 맞습니다. 했는데 전 기억합니다. 전문가님께서 3달 전, 4달 전 됐나요, 이제는? 거의 이제 2월 달이니까. 거의, 네, 3달 전쯤 한신기계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이렇게 수익을 또 많이 내주셨네요. 수익률이 156%요. 네, 맞습니다. 한 종목으로요. 네. 네. 저가 못 샀네요. 네. 이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2월 달에 진입했고 네.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청산을 했습니다. 음.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10,000원 부근에서 150%가 넘는 수익인데 이제는 정리하고 단타적으로 들어가자라고 제가 멘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데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단타 치면서 이제 다 같이 수익을 보자라는 마인드였는데요. 이번에 150%를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단타로 들어가자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4월 6일 날 진입을 해가지고 네. 4월 그날 바로 팔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더 비싸게 팔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네. 못 팔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어차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4월 7일 날. 네, 8%대 수익을 나오면서 이젠 어제인데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하루 어제 만에. 또 웃긴 게 어제 제가 네. 그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네. 장 안 좋을 때는 한신기계 같이 고가권 종목을 사야 된다. 장이 안 좋을 때.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방송을 하는 도중에 꿀팁이네요. 네, 장이 안 30분도 좋을 안 돼가지고 때는. 막 네. 오르는 10%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같이 봤던 이제 회원분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약간 팁이라고 한다면 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고가권 종목에서 차라리 놀아라. 고가권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10만 원 이상 아니면 뭐 어, 50만 원 이상? 아니 그게 아니라 매물대가 없는 고가권에서 놀아라. 이미 상승을 많이 네, 한 52주 종목? 최고가 종목 약간 이런 부분에서 노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내 종목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고가권의 종목들은 웬만해가지고 다들 수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올라라 이런 심리 때문에 매도를 조금 멈추는 모습.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차라리 고가권에서 단타 치고 노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장이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신기계 지금 좀 한번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교육한 내용이 고가권에서 단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네. 그걸 오늘 이제 지금쯤이면 한신기계 다시 봐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늘은 그 개인적으로 하셨죠. 그래가지고 한 2% 많이 보신 분들이 2% 그리고 적게 보신 분들이 1%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보지 마라. 이제 거의 이렇게 상승세가 안 나오면 이제 하방 압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시간외를 보는데 한신기계가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 나왔습니까? 네, 시간의 네.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는 원자력 관련주들의 이제 모양새가 조정세가 나올 것 같다. 조정세가 나올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한신기계 이때까지 원전 관련주들은 네. 한신기계만 갔어요. 네. 근데 이제는 다른 부분에 수급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히 생각을 들고 이건 아마 월요일장 초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한신기계 이제까지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7,000원 정도 오면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초반 그 정도 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재공략하지 않을까. 이번에 나온 악재가 자사주를 판다는 악재예요. 네. 원래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으면 대주주가 매도하던가 아니면 그쵸. 자사주를 팔던가 뭐 이런 악재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또 재차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진짜 다시 한번 타이밍 잘 잡아서 재공략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나 TV 나왔다 하시는 빨강님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본방 사수 인증과 다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수익 내셨다라는 이런 톡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한신기계보다는 이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할 가능성이 있으시니까요. 그 종목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지금 한신기계 하나 종목 아니에요. 하나 더 봤어요. 다른 종목도 볼까요? 어떤 네, 종목 알겠습니다. 있죠, 전문가님? 한솔 네. 로지스틱스라고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관련주입니다. 요즘에 상하이 봉쇄 관련해가지고 물동량. 네, 이게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약간 물려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바로 저는 시세가 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이게 봉쇄는 길어질 거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뭐가요? 코로나 걸리는 확진자 수가. 왜 그런 거죠? 인구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인데 음. 중국이 더 적은데 이렇게 했다라는 건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이번 연도는 딱 끝내고 가고 싶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는 되게 길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물려도 괜찮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전날 상하이 봉쇄령이 길어진다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갭 뜨면서 나왔습니다. 4월 6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5% 정도로 나오는 모습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또 특징주를 네. 이렇게 진행하는 방송에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네. 또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네. 그때 또 정확하게 매도를 하셨네요. 네. 4월 6일 날. 네. 이것도 원래 이거 들어가기 전 단타 종목이 손절이 돼가지고 네. 복사로 이 종목으로 선택했던 거라 가지고 음. 딱 수익이 나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뭐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일주일 만에 사실 전문가님께서 물려 계셨다라고 했지만 뭐 일주일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투심을 전문가님께서 이거 상승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멘탈 잡아주셨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하나 더 썬데이 보죠. 투즈라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게임주입니다. 이게 썬데이 투즈가 이제 유미에 대해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사명도 변경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 게임주 순환매 장세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게임주 순환매 장세였는데 이 썬데이 투즈는 제가 생각하기로 생각보다 좋은 회사예요. 갖고 있는 IP도 괜찮고 그런 회사인데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게임주 순환매 장세 때 이 썬데이 투즈를 수익 실현하면서 나오는 모습. 네, 그러면서 이제 게임주도 지금 들고 있는 게 두 종목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뭐 들고 계세요? 컴투스 홀딩스랑 데브시스터즈. 두 종목 있는데 두 네. 종목 이제 게임주는 진짜 상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원자재 올랐잖아요. 원자재 네.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주는 타격을 별로 안 입어요. 상관없는 일일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장세도 연출되는 것도 보이면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거래일 4거래일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 네. 기록을 많이 했고요. 이게 그죠? 왜냐면 동남아 쪽에서는 네. P2E 게임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동남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 안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한대요. 그게 돈 더 많이 번다고 게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이제 P2E 게임들을 출시하지 않을까. 그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나왔던 네. 게임주 랠리가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눈이 쫑긋해지는 귀도 쫑긋해지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네. 진짜 롱투코리아가 P2E 게임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뭐 내일이면 100개까지 네, 나온다 맞아요. 시장에 서버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좀 아직 더딘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이미 P2E 맞아요. 게임을 하고 네. 있으면 왜냐면 우리나라 규제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 게임을 만들어 놓고 해외로 수출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 완화는 시간만 걸릴 뿐이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시장 상황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하게 흥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 곧 게임주 장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의 게임주 또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얻어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상승률 종목들 살펴봤고요. 전문가님의 주식왕 필살기 오늘의 히든 종목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 관심 종목인데요. 다음 주 아까 일정을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산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세가 되게 잘 나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케미칼 이게 저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 주 시장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이제 실적 관련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변해성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약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전기차만 너무 가면은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고 오토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그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네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종목이네요.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에코프로 BM 유무상자를 또 결정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많이 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8.93% 상승을 하면서 46만 8,5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50만 원 가까이 근접을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49만 2,1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간으로 되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요 며칠 구간, 며칠 동안에 호재랑 그런 이슈 때문에 엄청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이제 약간의 조정세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공략은 40만 원 초반대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 이표선이 121평선 이 자리 부분에서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이제 시총 1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세예요. 훨씬 잘 가죠. 네, 그 네. 말은 이제 2차 전지 코스닥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는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원래 제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반도체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늘 그랬었죠. 네, 반도체도 실적 되게 좋게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2차 전지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뭐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분할한다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그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도 재밌는 빌런이 없네요. 네, 재밌는 빌런이 없어요. 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주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도 밝혀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렇게 입김이 셀 동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이제 바꿨습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2차 전지 관련주도 일론 머스크 때문에 더욱 더 빛을 발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는 121평선 쪽 이 정도 왔을 때 조정 구간 때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격 라인대가 어떻게 될까요? 가격 라인대로 말씀드리면은 45만 원 정도. 44만 네. 1,900원인데 45만 원 네, 정도라고 얘기를 45만 원에서 해주셨습니다. 43만 원 부근에 네. 이 가격대가 저는 가장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 가격대에서 조정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5만 원 라인대까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이 비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었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두 번째 종목 최근 2차 전지 공장을 짓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했던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네. 이렇게 뭐 분리막 뭐 다 나오는데 거의 양극재 관련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잘 가요. 양극재 회사가 비중도 많고. 근데 이 양극재 대장으로 따진다면 에코프로 BM이고 이 포스코 케미칼은 두 개 다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네. 그래서 약간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 말고 포스코 케미칼을 사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종합 세트를 사라. 네, 차라리 네. 종합 세트를 사라라는 네. 게 저의 의견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되게 잘 받았어요. 네. 에코프로비 어떻게 보면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이 신호탄을 쏘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네. 이것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동반 상승세가 맞습니다. 나온 네.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계속 잘 갈 많이 거다라고 빠졌습니다.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오. 이때 빠졌던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비에 불나면서 2차 전지 아, 소재주들이 불똥이 튄 거네요. 네, 불똥이 그죠? 튀면서 그냥 하락이 된 겁니다. 네. 대장주 빠지니까 그냥 다 빠졌던 모습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던 포스코 케미칼은 더 큰 피해를 봤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날개를 달고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것도 공략도 비슷합니다. 다음 주에 조정이 온다면 13만 원 초반대 해서 12만 원 이때, 12만 원 후반 이때 가격이 가장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내일 또 가, 다음 주 또 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돌아오는 건 급락밖에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더 완벽히 이루어져야 더 차트는 탄탄해지고 개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좋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이 주들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응급제와 양극재 둘 다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12% 상승했습니다. 13만 9천 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는데요. 12만 원 후반 라인대에서 다시금 이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또 네. 종목 살펴볼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종목이죠? 자율주행 관련주로 갖고 온 종목은 첫 번째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약간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얘가 갖고 있는 테마가 좀 좋습니다. 바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의 상장 이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이 칩셋 미디어 어떻게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요즘에 수급은 별로 안 좋았지만 기관이랑 개인들은 어느 정도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2천억대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시총은 약간 2천억에서 3천억, 4천억 사이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스몰캡 기업들이 약간 이슈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력이 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중에서 칩셋 미디어는 이번에 오토쇼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기 장세가 안 좋아서 하락했던 부분이 나왔지만 지켜주는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 정도에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가 상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파급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미. 왜냐하면은 우리가 리비안이 상장했던 때를 다들 아시잖아요. 네. 리비안이 상장했을 때 에코캡이나 이런 리비안 관련주들이 엄청 뛰었죠. 네, 엄청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가 모빌아이랑 같이 협력했던 모습이 있어가지고 같은 테마로 속하는데 이 칩셋 미디어도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면 시세는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보다 높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단기적인보다는 좀 중장기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모빌아이가 근데 언제쯤 상장이 될까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네. 없는데 뭐 이번 상반기라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뉴스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네, 거의 어차피 지금 이제 4월 달이고 다음 달 5월, 6월 끝나면은 뭐 3개월이란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거의 이런 이슈들은 거의 달마다 한 번씩 나와요. 까먹을 것 같으면 한 번씩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약간 그런 까먹었으면 이제는 기대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상장 기대감이 네.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와 함께 협력한 사실 부각 속에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이십니다. 칩셋 미디어를 또 권유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이 가격 라인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봐주시겠습니까? 좀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특히나 다음 주에 뉴욕 오토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때 부각 받지 않더라도 또 다른 호재가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라인은 지금 가격이 2만 1,000 초반대
이때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으니까 18,000원 부근 이 부분에서 손절이 괜찮고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이상 생각하는 모습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찬찬히 손절가,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만 원 초반대에 사셔서 3만 원까지 봐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는 칩셋 미디어 또 한 종목 있을까요? 네,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인포뱅크라고 하면은 애플카 관련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칩셋 미디어랑 차트는 되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큰 상승했던 모습, 이게 CES 때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들. 네.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상승세. 예, 이거 보면은 거의 로봇 관련주도 이런 상승세가 나왔죠. 네, 그렇죠. CES 이후로 다시 하락 어느 정도 조정 구간 그리고 재차 상승.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 좀 많이 주춤한다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큰 하락세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오른 것도 별로 없어요. 로봇 관련주들은 1월 달보다 더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이 자율주행은 그런 부분은 없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어차피 첨단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그 다음에 바로 자율주행 차. 라고 저는 생각이고 자율주행 차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테슬라는 가장 큰 자율주행 차 회사입니다. 네, 그것만큼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위해서 자율주행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지금 2만 원 초반대 가격대 괜찮다고 보고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칩셋 미디어가 네. 인포뱅크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왜냐하면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약간 애플카 이슈가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자율주행차는 인포뱅크랑 칩셋 미디어 둘 중에 칩셋 미디어가 더 좋다. 그래도 인포뱅크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종목도 둘 다 조정 오고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칩셋 미디어는 막 상승을 했고 그래서 네. 가격대가 오지 않았고요. 만약에 인포뱅크는 가격대에 왔어요. 그럼 네. 둘 중에 인포뱅크를 사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좀 전략으로 접근을-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대입니다. 내가 어느 가격대에서 사는 거냐. 어차피 비슷한 테마라고 본다면 같이 갈 때 같이 갑니다. 근데 뭐 한신기계처럼 얘만 이렇게 간다라고 이런 거 진짜 흔치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말해서. 테마로 보통 상승을 많이 네. 하는데 이번 원전 길게 테마 갔어요, 같은 경우에는 한신기계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네. 이 한신기계가 어느 정도 주춤할 때 이 수급이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칩셋 미디어와 인포뱅크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둘 다 다음 주에 또 매수를 해도 좋을 종목인데 가격 라인은 2만 원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들어왔을 때 매수 신호가 나가는 거니까요. 이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 함께 해주시면 이 가격 전문가님이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함께 수익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픽은 인포뱅크보다는 칩셋 미디어라고 하시네요. 네, 여기까지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증시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 이슈가 아까 얘기했던 북한 김정일의 생일 110주년입니다. 이게 북한 최대 명절이고 이때 아마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막 뉴스에서 나오고 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주 지수를 좀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가 있어서 네. 그래서 방산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방산주는 항상 단기적으로만 들어가셔야지 이거를 장초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장이 좋으면 또 빠져요. 방산주가? 네, 방산주가. 네. 그래서 약간 햇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가장 햇지 매매였던 거는 정유주나 그리고 아니면 사료주, 그랬죠. 기료주 이랬죠. 네, 그런 러시아 부분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강했었는데 네. 원래 우리나라 약간 지수 안 좋을 때는 이런 한일단조나 빅텍 그리고 막그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 달은 되게 민감한 달이다. 진짜 미사일이 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대선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는데 약간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예, 약간 그래서 북한에서 나 좀 봐줘라, 나 좀 봐줘라, 약간 이렇게 약간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일 단조랑 빅텍을 갖고 왔는데 이 종목도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주로서 한일 단조와 빅텍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일 단조 오늘의 종가는 강보약분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3,36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빅텍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전문가님이 다음 주 금요일 김정일 생일인가요? 김일성. 네, 김일성.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이해서 빅텍은 2.3% 현재 마지막 증시 오늘장 7,51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 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관련해서 방산 관련주 테마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유 속에서 방산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한일 단조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는 한일 단조가 방산주는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일 단조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재차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가격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위에서 그 부근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이나 그럴 때 하락이 됐다 한다면은 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 네, 제일 만족스러운 가격대는 3,000원 초반인 3,200원 부분이 제일 좋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3,000원 후반, 3,500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3,200원 부분에 들어갔으면 3,500원부터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그 가격대가 안 좋아가지고 3,300원 부분에 진입했다, 이럴 때는 3,7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각 가격별로 좀 상승 구간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10% 이상을 잘 못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이 단기적인 이슈고. 네. 그 빅텍 차트를 보시면 빅텍 차트가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네요. 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원래 한일 단조를 더 좋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빅텍이 좀 아름답습니다. 네, 빅텍 차트 보시면은 네. 되게 이렇게 채널 구간 형성하면서 그러게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빅텍 같은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빅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다음 주 빅텍 같은 경우는 지금 7,500원 부분에서 들어갈 만한 부분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됐던 매물대 자리, 7,500원대가 되게 매물대가 컸습니다. 이 자리가 보시면. 그렇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 강력하게 뚫어준다면, 네. 뚫어준다면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말은 다음 주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지수도 좀 같이 살펴봐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한일 단조와 빅텍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일 단조는 2,200원에 시가를 잡으셨다면 2,500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2,200원까지 못 와서 2,300원에 잡으셨다 하면 2,7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빅텍은 7,500원에 잡으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둘 중에는 빅텍이 낫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네. 이 해지 관련이라고 네. 하셨나요? 네. 아까 제가 좀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지수가 오를 때는 방산주가 떨어진다. 네, 지수가 그렇죠. 떨어질 때는 방산주가 오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건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해 드리자면은 약간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쪽에도 포지션을 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지수가 올라야 대체적으로 종목이 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수랑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방산주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시면 지수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 잘 안 사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샀던 모습도 나오고 있다.
이 방산주에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군요. 아는 거예요. 이 빅테일이라는 종목이 지수가 안 좋으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온 차트 중에 제일 이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외국인도 안다. 주식의 정석이다. 네. 방산주는 지수가 떨어질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그래서,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지수가 갑자기 악재가 나온다라고 네. 생각할 때는 방산주를 이렇게 잠깐 넣었다 뺐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알 수도 그러네요. 있다. 꿀팁이네요. 네, 오늘의 또 꿀팁 알아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많이 주셨고요. 4종목 살펴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매수 신호에 따라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 네.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솔직히 빅텍 차트가 너무 이쁘고 네. 다음 주에 있는 재료도 좋다라는 게 생각이고 게임주를 하나 더 담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종목으로요? 좀 묵직한 종목 아니면 약간 단기적으로 들어간다면 M게임. M게임? 네. 네. 근데 M게임은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차트가 너무 한번 무서워요. 아, 급등과 급락이 있네요. 네, 정말. 이렇게 이날 이렇게 네. 하락세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SK 스퀘어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기억납니다. 뉘앙스를 네. 풍기면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하락이 됐어요. 음, 뭐 사실 무근이다. 뭐 맞아요. 이런 소리도 나오면서. 근데 이 M게임을 보시면 개인들만 엄청 샀어요. 기관이나 외인도 없고 이렇게 수급적으로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M게임 실적을 보시면 조금 납득은 가십니다. 어떤 실적이 건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M게임을 사고 싶다 SK 이유가 좀 적절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SK가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할 거다. 많이 하겠다. 네, 네. 지속할 거다라는 네.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N게임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N게임 같은 경우는 시총도 어떻게 보면 2천억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뉴스가. 뭐 1,000억 정도의 대주주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게임주들 중에 실적도 어느 정도 평탄은 치고 있다라는 게 생각이고 이 롱투코리아가 요즘에 열혈강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열혈강화하면 원래 M게임이 IP의 주인입니다. 롱투코리아는 그건 그거를 몰랐네요. 갖고 와가지고 네. 로얄티를 주면서 이렇게 자기네 게임을 만들어서 파는 그 것뿐이고. 덕에.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롱투코리아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SK에서 강력한 모습이 나온다면 N게임은 약간 정찰병을 보내놓고 투자 전략은 약간 이렇습니다. 약간 월요일 쯤에 정찰병을 보내놓습니다. 네. 한 5주에서 10주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네. 상승세가 나온다. 네. 그러면 거의 확정이다라고 뉘앙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들었습니다. 게임주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2부 때 제가 더 물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이 출연 전문가의 사칭을 하면서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